근데 오늘은 김병민 최순실 씨도 직접 나서가지고 글쎄 거기에 동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최순실 씨도 이제 건강 문제를 호소했었죠. 얼마 전에 이제 노승일 전 부장이 증인으로 나올 때만 하더라도 사실 노승일 부장과 마주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건강상의 문제를 호소한 것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제 여러 가지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지금 문제는 결국은 핵심적으로 이화여대 재판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마무리가 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결과론적으로 남은 건 뇌물죄에 대한 여부라고 볼 수 있는 건데 10월 달에 박근혜 전 대통령 최종 나름대로 1심 선고가 나기까지 버티는 부분들을 얘기했지만 그것보다 앞서서 더 중요한 거는 8월 말로 지금 예정돼 있는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구속을 조금 더 일찍 됐기 때문에 뇌물죄의 고리를 결국 따지고 돌아가다 보면은 핵심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결국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검 입장에서도 이 같은 과정에서 뭔가 명확한 고리를 잡지 못하면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뭔가 추가로 기소할 수 있는 상황들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 기소를 하지 못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구속기간 만료로 혹시라도 석방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여러 가지가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순실 씨도 거기에 좀 동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려는 전략을 피는 게 아니냐 그런 분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재판부 얘기한 것 좀 잠깐 좀 볼까요? 재판부가 최순실 씨가 저번 재판에서 넘어졌다고 해가지고 안 나왔죠. 그런데 최서원 활짝 웃으면서 나왔다. 허리가 안 좋았는데 무리하지 않는 상황에서 힘들면 얘기해달라라고 얘기하면서 최순실 씨는 정신과 치료도 받아야 되고 치과 치료도 됩니까? 구치소에서? 그러니까 할 수는 있죠. 당연히 구치소에도 의료시설이 갖춰져 있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받을 수 있죠. 그 김기춘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 그랬기 때문에 구치소 내에서 있는 병원 수의까지도 입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재판부의 얘기는요. 혹시 꾀병 부리는 거면 그러지 말란 얘기입니다. 엄중한 경고입니다. 무슨 재판부에서 최순실 씨 봐주려고 지금 아프다는데 괜찮으세요? 이가 물어본 게 아니라 어떻게 넘어져서 다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오늘은 그렇게 웃고 나오십니까? 재판에도 못 나온다고 할 정도로 다쳤다면서 활짝 웃고 나왔냐. 그런데 이게 지금 혹시 지금 무리하는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당신 지금 꾀병 부리는 거 알아? 혹시 제대로 앞으로 그러지 마. 이런 얘기를 저렇게 돌려서 법원이니까 저렇게 한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법원이 봤을 때도 이 사람들이 재판을 제대로 받을 의지가 있느냐라는 게 지금 무심스러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드는 생각은 이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증인 얘기하고 최순실 씨도 여기서 병원 간다고 자꾸 빠지면은 박 전 대통령도 병원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재판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웬만한 사건의 경우, 웬만한 정도는 그 구치소 내에 의무실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치료를 1차적으로 진료를 받고 거기서 봤을 때 너무 심각하다고 하면 서울 구치소에서 가까운 또 이제 뭐 한림대 병원, 하여튼 한두 군데 병원이 있어요. 거기 가서 1차 진료를 받고 거기서도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다음에 이제 또 큰 병원에 갈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까지 큰 병원까지 갈 상황이면 사실 너무 심각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잘 안 되고 저렇게 자꾸 아프다고 하시면 누구든지 구치소 내에 이제 그 의무실의 사람들, 의사분들이 복무하시는 의사분들이 이제 진단을 해보죠. 정말 심각한가 아닌가 해보는데 그리고 사실은 요즘은 집행정지라든가 보석을 할 때도 그냥 서류만 보고 심사한다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검찰에서 의견서를 보내거나 법원에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위원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한 반 이상이 의사분들이에요. 의사분들이 그걸 보시고 해주는 거지. 이거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지. 그냥 요새는 그냥 아프지 않은데 아프다고 해서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런 사건은 너무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재판부나 아니면 특히 그 교도소 내에 구치소 내에 의사분들도 엄격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문진을 해서 아프다 그러면 사실 그대로 적어줘야 되지만 뭐 내가 물었는데 아프다고 해서 그대로 적는 거지 뭐 증상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지. 이거를 너무 동조할 수는 없는 게 이런 거는 여파가 크니까 자기가 책임이 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들 조심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전반적으로 지금 다들 아프다고 뭐 이렇게 재판이 많으니까 몸이 안 좋을 수는 있어요. 뭐 다들 이해는 하지만 재판부에선 지금 최대 목표가 구속 만기 안에 사건을 끝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아프다고 해도 최대한 원칙에 맞추어서 해줄 수 있는 만큼은 해주겠지만 인권 침해라는 소리를 안 듣게 그렇지만 이렇게 원하는 만큼 이렇게 재판을 막 연기한다든가 이런 건 쉽지 않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헌법재판소에 받을 때도 재판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무슨 이유를 들어서든지 연기 연장하려고 했던 게 지금 현재 그 재판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저 전략은
그 재판 과정에 하등이 도움이 안 될 거다라는 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치소 내에서 있는 병원 수위까지도 입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 재판부의 얘기는요. 혹시 꾀병 부리는 거면 그러지 말란 얘기입니다. 엄중한 경고입니다. 무슨 재판부에서 최순실 씨 봐주려고 지금 아프다는데 괜찮으세요? 이가 물어본 게 아니라 예. 어떻게 넘어져서 다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오늘은 그렇게 웃고 나오십니까? 재판에도 못 나온다고 할 정도로 네. 다쳤다면서 활짝 웃고 나왔냐. 네, 그런데 이게 지금 혹시 지금 무리하는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예. 당신 지금 꾀병 부리는 거 알아? 혹시 제대로 앞으로 그러지 마. 이런 얘기를 저렇게 돌려서 법원이니까 저렇게 한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법원이 봤을 때도 이 사람들이 재판을 제대로 받을 의지가 있느냐라는 게 지금 무신스러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 조금 드는 생각은 이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증인 얘기하고 최순실 씨도 여기서 병원 간다고 자꾸 빠지면은 박 전 대통령도 병원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재판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이제 웬만한 사건 근데 오늘은 김병민 씨, 최순실 씨도 직접 나서가지고 글쎄 거기에 동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최순실 씨도 이제 건강 문제를 호소했었죠. 얼마 전에 이제 노승일 전 부장이 증인으로 나올 때만 하더라도 사실 노승일 부장과 마주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건강상의 문제를 호소한 것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예.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제 여러 가지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지금 문제는 결국은 핵심적으로 이화여대 재판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마무리가 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결과론적으로 남은 건 뇌물죄에 대한 여부라고 볼 수 있는 건데 10월 달에 박근혜 전 대통령 최종 나름대로 1심 선고가 나기까지 버티는 부분들을 얘기했지만 그것보다 앞서서 더 중요한 거는 8월 말로 지금 예정돼 있는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네. 구속을 조금 더 일찍 됐기 때문에 뇌물죄의 고리를 결국 따지고 돌아가다 보면은 핵심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결국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검 입장에서도 이 같은 과정에서 뭔가 명확한 고리를 잡지 못하면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뭔가 추가로 기소할 수 있는 상황들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예. 거기에 대해서 추가 기소를 하지 못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구속기간 만료로 혹시라도 석방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여러 가지가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최순실 씨도 거기에 좀 동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려는 전략을 피는 게 아니냐 그런 분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재판부 얘기한 것 좀 잠깐 좀 볼까요? 재판부가 최순실 씨가 저번 재판에서 넘어졌다고 해가지고 안 나왔죠. 그런데 최서원 활짝 웃으면서 나왔다. 허리가 안 좋았는데 무리하지 않는 상황에서 힘들면 얘기해달라라고 얘기하면서 최순실 씨는 정신과 치료도 받아야 되고 치과 치과 치료도 치료도 됩니까? 구치소에서? 그러니까 할 수는 있죠. 당연히 구치소 내에도 의료시설이 갖춰져 있고 거기에 근무하신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받을 수 있죠. 그 김기춘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 그랬기 때문에 웬만한 정도는 그 구치소 내에 의무실이 있어요. 예. 거기에서 이제 치료를 1차적으로 진료를 받고 거기서 봤을 때 너무 심각하다고 하면 서울구치소에서 가까운 또 이제 뭐 한림대 병원 하여튼 한 두 군데 병원이 있어요. 거기 가서 1차 진료를 받고 거기서도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다음에 이제 또 큰 병원에 갈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까지 큰 병원까지 갈 상황이면 사실 너무 심각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잘 안 되고 저렇게 자꾸 아프다고 하시면 누구든지 구치소 내에 이제 그 의무실의 사람들, 의사분들이 예. 복무하시는 의사분들이 이제 진단을 해보죠. 정말 심각한가 아닌가 해보는데 그리고 사실은 요즘은 집행정지라든가 보석을 할 때도 그냥 서류만 보고 심사한다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검찰에서 의견서를 보내거나 법원에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위원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한 반 이상이 의사분들이에요. 아, 근데 의사분들이 꼼꼼하게 보는군요. 그걸 보시고 해주는 거지. 이거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지. 그냥 요새는 그냥 아프지 않은데 아프다고 해서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예. 이런 사건은 너무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재판부나 아니면 특히 그 교도소 내에 구치소 내에 의사분들도 엄격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뭘 문진을 해서 아프다 그러면 사실 그대로 적어줘야 되지만 뭐 내가 물었는데 아프다고 해서 그대로 적는 거지 뭐 증상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지 이거를 너무 동조할 수는 없는 게 이런 거는 여파가 크니까 자기가 책임을 질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예. 다들 조심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전반적으로 지금 다들 아프다고 뭐 이렇게 재판이 많으니까 몸이 안 좋을 수는 있어요. 뭐 다들 이해는 하지만 재판부에선 지금 최대 목표가 구속 만기 안에 사건을 끝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예. 아프다고 해도 최대한 원칙에